자, 이렇게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와 이 경제 지표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기록할 것인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해외 선물의 내비게이션이 돼줄 그리고 길라잡이가 돼줄 두 분과 함께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KR투자연구소 신동국 대표 그리고 김은혜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그 김은혜 연구원에게 지난주 통화 시장의 움직임이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대표적으로 유로의 움직임이 어땠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 유로 시장은 주 초반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주 중반부터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주 초반에 약세를 보이면서 1.1184달러까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주 중반부터 상승을 시도하면서 1.14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주 초반에 약세를 보인 이유에는 이제 유로존의 경제 지표들이 둔화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이제 유로존의 경제 지표들이 이제 둔화를 보였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와 더불어서 이제 독일, 프랑스, 유로존 전반에 PMI 서비스업 지표가 이제 이전치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러한 모습은 이제 22일 날 있을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더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유로화가 크게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더 보였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날 TPP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요. 이러한 TPP 협상 타결은 미국의 경기 기대감을 자극시키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유로화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주 후반 상승을 보였는데 이제 1.14달러까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 이날은 이제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었는데 FOMC 회의록은 목요일 날에 한국 시간 금요일 날 새벽 3시에 발표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날 미국장이 시작되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비둘기파적인 모습과 더불어서 이제 FOMC 회의록에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이제 크게 유입이 되면서 이제 유로화가 크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번 FOMC 회의록은 지난번 9월 FOMC 회의가 이제 옐런 의장의 발언이 있었고 성명서가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중요도는 그게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사실 이번에는 금리 인상 이슈가 이제 완화됐다는 모습이 크게 유로화 상승세를 이끈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환태평양 지역과 그리고 유로존에서 이 유로화를 약세로 이끄는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이 유로화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주 동안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의 이 정책 결정 효과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겠죠. 자, 유로화를 들어봤는데 이외에 다른 통화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예,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난주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마 위험 자산의 선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연준 그러니까 FOMC 회의록에서 비둘기파적인 이제 발언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 선호가 됐고 결국 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환율도 우리가 이제 상품 환율이다, 뭐 원자재 국가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네. 이런 신흥국 중심으로 환율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루블화 같은 경우는 뭐 6.51%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강세를 보였고요. 네. 브라질 헤어라 같은 경우는 4.23%, 호주 달러는 뭐 4.04%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그런 한 주가 됐었습니다. 네. 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올라가면서 여기 신흥국들에 대한 투자가 조금씩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신흥국 통화도 강세를 보였고,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과연 통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가 유로를 볼 때 사실 유로화 자체적인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 지표나 양적 완화 이런 네. 부분들은 좀 약세 요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은 뭐 지난주 후반에는 조금 약세를 보였지만 저희는 이번 주 중에는 좀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 강세를 보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현재 그 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요인들, 즉 달러가 사실은 이제 강세를 보이기 힘들다. 약보합을 보이거나 조금은 약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전제하에서 상대 통화인 유로는 조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네. 움직임은 뭐 이번 주는 저희가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그 금리 인상의 지연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주가 돼서 22일이 되면 아마 22 그 통화정책 회의를 할 텐데요. 이제 네. 거기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이슈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유로화의
방향을 결정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좀 강세를 보고 있고요. 그 밴드도 저희는 1.129에서 1.14를 좀 넘어가는 수준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유로의 전망을 강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 펀더멘털의 이유보다는 미국의 정책 이슈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유로화 이번 주 전망 어떨지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시죠.